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가 인공지능 AI 칩 수요에 힘입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매출 177조 원, 순이익은 80조 원. 숫자부터가 굉장히 압도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5% 급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AI 호황이 실적 서프라이즈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네, AI 버블 우려에 대해서도 TSMC는 분명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AI는 이미 일상에 들어온 메가 트렌드라며 장기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AI 수요를 등에 업은 TSMC는 시가총액 2천조 원, 아시아 최대이면서 삼성전자 시총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이 약 3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설비 투자도 최대 5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2조 원 넘게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기여하지 않는 수입 반도체 등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고 조만간 그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반도체 품목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한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밤사이 시장에 호재가 넘쳐났죠. TSMC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반도체주가 끌어주고 강한 경제지표와 은행주들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경기 순환주들로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는 다 같이 오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정학적 긴장 수위를 낮추는 발언을 하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가 오늘 0.6% 올라갔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6%, 0.25%로 상승했습니다. TSMC가 호실적으로 내놓은 덕분에 반도체주는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TSMC는 강력한 4분기 실적을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1분기 가이던스도 크게 낙관하면서 설비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보통 TSMC는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내놓는 만큼 월가에서는 이를 보고 AI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AI 붐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같은 혹평 속에 TSMC의 위탁을 맡기는 엔비디아 주가는 2% 넘게 급등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주가는 부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술주 내부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의 반도체를 구매하는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수익 성장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에 훈풍이 불고 웰스파고에서 브로드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덕분에 오늘 브로드컴 주가는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만 일라이레 주가는 크게 빠졌는데요. 해당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승인 결정이 4월 10일로 연기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점이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간밤 은행주들도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모멘텀을 불어넣었습니다. 우선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강력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각각 5.78%, 4.63% 급등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주식거래 수수료 증가로 사상 최대치의 연간 순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했고요. 골드만삭스 역시 인수합병 거래와 주식거래 수수료 강세로 인해서 순이익이 12%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이들 기업은 카드사가 아닌 만큼 트럼프의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 방침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 호실적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이어서 블랙록 역시 ETF 부문에 자금이 크게 유입되면서 운용 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14조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5.93% 급등했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호실적을 내놓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표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점도 최근 시장 상승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데이터들 확인해보면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8천 건으로 나오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또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전주보다 감소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연말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변동성이 1월 들어서는 줄어들게 되면서 해고 건수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 밤사이 나온 제조업 지수도 모두 확장 국면을 보였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와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 필라델피아 지역 제조업 지수는 12.6으로 나오면서 전월의 마이너스에서 크게 반등했습니다. 신규 주문 지수와 출하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올랐고요. 반면에 가격 지수는 하락하면서 이 인플레에 대한 압력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제조업 지수 역시 확장세로 전환했죠. 1월 제조업 지수는 7.7로 나오면서 전달 대비해서 크게 올랐고요. 또 기업들의 투입 비용과 판매 가격 상승 속도도 둔화하면서 거의 1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적은 좋고 경제 지표는 양호하게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슬레이트 스톤 웰스는 실적이 계속해서 예상치를 상회하고 경제 지표가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한다면 주가는 상승과 숨고르기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이 오르는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UBS 글로벌 자산관리에서도 이번 실적 시즌은 시장의 핵심 동력인 수익 성장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줄 것이라면서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7,700으로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연준위원들은 강한 경제에 금리 인하 신중론을 재차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는 견고한 경제 성장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오스탄 골스베이 연은 총재 역시 고용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채금리는 예상보다 좋게 나온 경제지표의 단기물 위주로 크게 뛰었습니다. 오늘 2년물 금리가 0.05%포인트, 10년물 금리가 0.03%포인트 뛰어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면서 급락했는데요.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모두 4% 넘게 떨어지면서 지난 6월 이후로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선물은 오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약화되면서 0.45% 빠지면서 온스당 4,614달러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다만 은 가격은 오늘도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이제 온스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시간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AI 붐을 타고 구리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요즘입니다. 재고 고갈로 가격을 갈수록 뛰자 빅테크들도 동분서주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미국에서 10년 만에 나온 구리 광산을 선점하고 나섰습니다. 광산업체 리오틴토와 2년간의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해당 광산은 저급 구리 매장지로 경제성이 없던 것으로 여겨져 개발이 중단됐었지만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리오틴토가 새로운 공법까지 도입해 구리를 캐내고 있습니다. 구리는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AI 인프라의 필수적인 광물인터라 업계에선 수년 뒤면 부족분이 1,000만 톤에 달할 것이란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구리 선물 가격은 지난해만 40% 넘게 올랐고 이달 들어서도 추가 상승을 거듭해 파운드당 6달러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오픈 AI의 통큰 배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반도체 스타트업 세레브라스와 100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파워 구매 계약을 맺었는데요. 사측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챗GPT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AI 플랫폼이 될 것이다. 추가로 10억 명의 이용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평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오픈 AI가 공급망을 다변화해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요. 업계는 이번 협업이 올 2분기로 예정된 세레브라스의 기업 공개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빠르게 생태계 확장에 나서며 시장 선두 자리를 노리고는 있지만 향후 10년간 파트너사들에게 약속한 투자 규모만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터라 막대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새 이정표를 썼습니다. 지난 분기에만 3,400억 달러가 넘게 순유입되면서 운용자산 규모가 14조 달러, 우리 돈 2경 원을 넘었었는데요. 글로벌 주식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도 ETF 부문에 지난 한 해 동안 5천억 달러가 넘는 뭉칫돈이 몰려들어 성장을 주도했고요. 전체 운용자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사모시장 매출도 AI 붐에 올라타 2배로 뛰며 급성장하면서 ETF 성공 신화를 이어가겠다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를 품기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봤지만 승기는 점점 더 넷플릭스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수 제안을 했다가 다시 또 거부당하자 이번엔 법정 싸움을 걸었는데 워너와 넷플릭스의 계약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는 요구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라마운트는 워너 주주들은 왜 이사회가 정보를 숨기기 위해 그렇게까지 애쓰는지 질문해야 한다 강조하면서 주식 공개 매수 기한을 오늘 21일 이후로 연장할 계획을 밝혔고요. 또 주총에서 이사회에 자사가 선정한 이사가 선출되도록 하기 위한 위임장 대결을 벌이겠다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승기를 잡은 넷플릭스는 이번 인수를 전액 현금 거래로 전환할 준비에 나서면서 거래를 하루라도 빨리 매듭짓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고 나선 데 대해서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데니 바신 핌코 CIO는 연준의 독립성은 시장의 대단히 중대한 부분이라며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강한 성장률과 물가 상승에 직면한 때 공격적인 인하는 장기 금리를 높일 수 있다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급변하는 정책 변화로 미국 자산에서 빠져나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과에서는 트럼프가 오늘 5월로 임기가 끝내는 파월 의장을 공격한 건 이 파월뿐만 아니라 바톤을 이어받을 차기 연준 의장의 자신의 의견을 따르는 일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전기차 캐즘에 다각화 전략이라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ESS 전략에 힘을 주고 나선 테슬라 말고도 전통 완성차 업체들도 빠르게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포드는 최근 SK온과 결별 후 배터리 생산 공장 한 곳을 ESS 공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추가 투자에 나서기도 할 만큼 적극 움직이고 있고요. 제너럴 모터스도 관련 투자로 큰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에 발맞춰 전기차 사업에 힘을 빼는 대신 ESS를 돌파구로 낙점하고 투자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전기차 캐즘 직격탄을 맞은 K배터리도 AI붐 훈풍을 탄 ESS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나선 만큼 업계 지형도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작년 4분기 시장 기대치를 대폭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들 동반 상승했습니다. TSMC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5,057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조 5,40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증권사 평균 예상치를 8% 상회하는 분기 최대 실적이었는데요.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AI 반도체 밸류체인의 긴밀한 연결성으로 TSMC의 호실적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로 직결됐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주들 어제 마감가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2톱이 각각 2.57%, 0.94% 올랐으며 대덕전자는 10%대 급등, 심텍도 8% 올랐고 제주반도체까지 6.20% 올랐습니다. 네이버가 정부 주도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자 평가에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탈락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국산 AI 대표 주자로 꼽혀왔던 기대감이 흔들리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새 정부가 내세운 AI 3강 도약 목표 달성과 함께 글로벌 AI 모델 의존으로 인한 기술, 문화, 경제 안보 측면의 종속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평가 결과 LG AI 연구원, 네이버 클라우드,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이 4개 팀이 우선 선정이 됐으나 이후 진행된 독자성 분석 과정에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최종 탈락하게 됐는데요. 네이버를 포함한 인터넷 대표주들 외에 거론됐던 종목들 살펴보면 SK텔레콤은 보합, 카카오는 0.51% 약세 보였으며 주인공이었던 네이버는 4.6%대 급락 마감했습니다. 정유 관련주가 이란 정세로 국제유가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재고평가 이익 상승과 정제마진 개선 전망에 강세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4분기 호실적과 함께 2026년에도 정제마진 강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 역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유 관련주들 어제 움직임 살펴보면 S-오일이 대표적으로 5% 강세 보였고 SK이노베이션도 3.56%, GS도 1.33% 올랐으며 관련주로 흥국석유도 2%대 강세 보였습니다. 로봇 업종 기업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개별 기업의 인수합병 소식에 더해 피지컬 AI 산업에 대한 기대가 다시 부각되면서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매수세가 확산됐습니다. 우선 나우로보틱스,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인 한양로보틱스 지분 93% 이상을 약 75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수를 통해 나우로보틱스가 산업용 로봇 라인업을 단기간에 강화하고 매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분 인수 소식과 함께 피지컬 AI 산업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면서 로봇 관련주 전반으로 투자 열기가 확산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올랐던 종목들 살펴보면 한국 PIM이 상한가, 주인공인 나우로보틱스도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 휴림 로봇이 17%대,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시총 상위 종목 13% 강세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 상승세 이젠 무서울 정도입니다. 어제까지 코스피는 10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역대 8번째 기록입니다. 4,800선 문턱에서 마무리됐는데요. 정말 5,000피가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시장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을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어제 코스피는 1.6% 올라 4,797포인트, 또 한 번 신기록을 썼고 코스닥도 1% 가까이 올라 951포인트, 3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은 금통위 영향은 적었고요.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상승세가 장중에 강해졌는데 반도체 외에도 산업재와 증권 등 대형주가 골고루 강세를 보이며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앞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경제 대비 환율 상승이 과하다고 밝힌 점이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3,4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이 1조 2천억 원 넘게 담으며 상승을 주도했고요. 개인은 1조 8천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2,700억 원 가까이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기관 금액은 적었지만 매도 우위였고 개인도 2,5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어제도 대형주 개인기 장세였죠. 코스피 시총상위 10개 종목 중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보합이었던 걸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종목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특히 잠정실적 발표 이후에 숨고르기를 하던 삼성전자, 장중에 신고가 경신하며 어제까지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올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가 2% 내외의 강세를 보이며 나란히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도 모두 상승을 켰습니다. 특히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3% 넘게 급등하면서 10개 종목 중에선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환율 11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7원 80전 내린 1,469원 70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인 발언과 한국은행 금리 유지 등도 약발이 먹히진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외환시장 개장할 때만 해도 1,465원이었는데 장중에 1,470원을 다시 돌파하며 높은 레벨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야간 거래에서도 환율 1,470원에 육박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주간 고용지표 호조로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이어진 겁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 역외 환율은 1,469원 7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환율 우선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시 1,470원, 또 1,48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시장 반도체와 산업재에 이어서 금융주로까지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곧 실적과 함께 배당 공시가 쏟아지기 때문에 금융주를 비롯해서 배당주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데요. KB증권은 배당 공시가 2월 초중순에 가장 많고 배당 기준일이 2월 말과 3월 말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을 계획해둬야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DPS 공시 이후에 배당 기준일까지 짧으면 보름, 길면 2달 정도 매매할 시간이 있는데요. KB증권은 배당주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너무 늦게 사면 안 되고 컨센서스를 과하게 뛰어넘는 배당 서프라이즈라면 며칠간은 급등이나 세론 여부를 지켜보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시 이후에 배당주를 매수했는데 만약 주가가 상승한다면 배당락까지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배당을 그냥 포기하고 수익을 실현해야 할지 고민되는데요. KB증권은 배당락까지 기다리는 전략의 성과가 좋을 확률은 58%,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성과를 내는 게 좋을 확률은 42%라며 기회 비용을 생각했을 때 수익이 나면 매도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추천했습니다. 주요 고배당 종목들입니다. 지역 난방공사와 서울보증보험, LX인터내셔널, DB손해보험, 기업은행 등인데 투자 계획하고 계시다면 해당 종목들 한 번씩 체크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첫 TF 회의가 열립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탈모주와 자동차 부품주가 강했습니다. 탈모주는 정부가 탈모 진료비 바우처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목받았고요. 자동차 부품주는 CES 이후에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까지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반도체와 금융주 반등에 상승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 반도체 중심의 강시장 만들어질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시총 6위까지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0.6% 강세, 거래가 14만 4,8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정도입니다. 7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3% 약세, 거래가 39만 1,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6%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도 0.8% 추가적인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42만 5,500원.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0.5%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시죠. 코스닥 쪽은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1위부터 6위까지 전 종목이 약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2.4% 하락합니다. 45만 9천 원. 에코프로비엠이 0.5% 조정받으며 14만 9,800원. 에코프로도 0.3% 약세입니다. 9만 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가 2%가량 내리며 18만 8,9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13% 넘게 급등했었는데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2%가량 하락합니다. 거래가 50만 9천 원이고요. HLB까지도 1.5% 내리면서 거래가 5만 2,4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코스피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 또 4,800 돌파란 기록, 서대대를 갈 수 있을지 개장 상황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TSMC 이제 개장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반도체주 흐름 좀 사실 좋았는데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투자자들 심리가 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는 일단 좀 일부 좀 차익 실현하고 좀 덜 올랐던 것에서 좀 수익을 기대해보자 이런 심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미국장 최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중소형주로 많이 네. 수급이 이제 분산되는 모습이었고 우리도 최근 한 며칠은 보면은 소형주 지수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고 야 그나저나 아까 출근하면서 보니까 모닝벨에서는 고유미 아나운서가 네. 또 우리 머니쇼에서는 장현지 아나운서가 다 이렇게 국내 시장 이제 정리한 걸 얘기하면서 첫 마디가 이제는 무섭다예요. 무섭다. 이제는 무섭다.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도 뭐 공감하실 표현 아닌가 싶은데 저도 무섭네요. 저 어제 그냥 이러다가 4,800도 가려고 덤비는 지수인데 했더니만 4797.5 2.45포인트였으면 4,800 찍을 뻔했네. 아니 그리고 요즘 시장 흐름이 네. 그 딱 점심 먹는 시간에 약간 한산했다가 네. 그 이후 되면 막 시장이 뭔가 더 좀 위쪽으로 예. 좀 상방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현금 다발 들고 오신대. 저 객장으로. 지점으로. 객장이라는 용어는 진짜 너무 올드하네. 예, 진짜 예. 현금 다발을 들고 오시고 어떤 할머니는 미래에셋증권에 지점에 오셨는데 왜 오셨나 했더니 미래에셋증권 주식 팔러 오셨대. 들고 계신 게 미래에셋증권이었는데 그걸 그치. 팔려면 이제 미래증권에서 팔아야 되나 싶어서 들고 오셨대. 그러실 수 있죠. 예. 저도 무섭네요. 또 하나 무서운 거는 이 반꿀이 이거 맞추기 시작하면 곤란한데. 반꿀은 끝까지 반꿀이어야 되는데.
뭐 또 탄력적으로 또 포지션을 바꾸실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그리고 예. 요즘 진짜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소외되시는 분들은 입에서 욕 나오죠. 예, 이게 예. 순환매가 워낙 빠르니까 자, 이럴 때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시면 종목에 대한 정보는 좀 빠르게 또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아니야. 그냥 왜요? 넘어가요. 아니야. 여기가는 좀 심한 것 같아. 넘어갑시다. 아, 궁금한데 갑자기. 아니. 정민랭 그 얼굴 보니까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와중에 올랐나 내렸나가 궁금해가지고 어제 좀 빠졌던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제가 뭐 하루짜리 삶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는 오랜만에 모셔볼게요.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용은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거죠? 한 두 달, 한 달 반 두 달인 것 같은데 맞아요. 4,000포인트대에서 본 것 같은데 4,000대. 네, 4,000 초반에서 4,000 초반에서 봤는데 네. 지금 4,800 근방에서 뵙네. 와, 지금 두 뭐 달 그냥 만에. 뭐 사실상 5,000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지수 분위기를 보면은. 네. 너무나도 이제 그 되게 무섭다라는 아까 그 표현을 네, 하셨는데 네. 지금은 진짜 고소공포증을 느낄 만한 구간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고소공포증을 느낄 만한 구간임에도 네. 불구하고 음. 그냥 겁을 상실한 상황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일 오늘 어제까지 10거래 어제까지 연속이고 10거래 우리나라 연속. 최장 기간이 13거래일이니까 뭐 그거 기록은 한번 뭐 깰 기세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가 항상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다 보면은 중간에 반락 과정들이 있는데 그 반락 과정에서 과연 기존에 이익 나고 있던 거 수익 실현하면서 그 현금 비중 확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포트를 교체해야 되는지 네. 여기가 저는 더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 요새는 뉴욕장 비중은 최대한 줄이는 분위기던데 어지간한 경제 채널에서 우리도 한 2분만 점검하고 가시죠. 그러면. 네네. 요새 미국장 얘기하면 안 되는 분위기인가 봐. 어느새 언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예, 키움도 뭐 미국장 요새 별로 마케팅 안 하시죠? 뭐 그런 거고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관심이 이제 국내 쪽에 쏠려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개인 그 SNS 채널 운영하면서 네. 예전에 미장 중심으로 좀 많이 이슈를 다뤘는데 네. 요즘에는 국장 중심으로 저도 이제 장사는 한철에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네. 아니 딴 거보다 뉴욕 한번 짚어주세요. 요즘 들어서 지표가 괜찮아요. 네, 괜찮죠. 옛날보다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지표 좋으면은 이러면 금리 못 내리는데 해서 오히려 지수가 못 가고 했는데. 네. 그 지금은 와중에, 뭐 그렇게 그 그런 얘기는 매크로에 아니에요. 민감하게 반응은 하는 것 같지 않고 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미국도 뭐 YTD 연초이후 수익률을 보면은 한국에 비해서는 못 미치지만 예. 미국도 전체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보는 게 순환매 돌 때 그래도 뭐 다우 오르고 러셀 오를 때 S&P 나스닥 빠지고 S&P 나스닥 오를 때 다우 러셀 빠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도 미국 내에서도 돈은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가장 이제 여기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뭐 고민이 되는 사안은 그거 같아요. 전 세계 증시의 주도 역할을 했던 M7주들이 요즘에 그들 간에도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네. 빼고는 지금 다른 업체들,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나 테슬라, 애플 모두 다 연초 이후로 벤치마크 지수를 하회하고 있는데 예. 그 배경에 뭐 배경 한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로는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이들은 뭐 한두 달 정도는 쉬어가도 괜찮다. 이러한 좀 논리가 작동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수익성에 대한 불안감들이 여전히 가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가격 급등하는 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이 반도체주한테는 다분히 긍정적이긴 한데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그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나 그 세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은 다 누적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얘네들 4분기 실적 혹은 올해 1분기 이후에 실적 괜찮을까? 아직까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관건은 이번에 4분기 실적 시즌 때 그들 업체들이 얼마나 수익성에 본인들이 견조한지 그거를 증명해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TSMC 실적 얘기를 또 네. 그래도 해봐야겠죠. 일단 지금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인데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올해 그 설비 투자 규모를 네. 시장에서는 한 450억 달러로 추정을 네. 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520억에서 560억 달러 설비 투자하겠다. 네. 근데 원래 TSMC는 자본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역으로
이렇게 보수적인 기업이 자본 지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거는 주가 측면에서는 꼭지가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왜냐하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가격이 빠지게 돼 P층에서 가격이 빠지게 되니까 이게 뭐 TSMC나 다른 반도체 밸류체인주한테 안 좋게 작동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공급이 늘릴 그 결정한 배경을 보면은 수요가 너무 많아서 병목 현상이 너무 그러게요. 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시장에서도 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이 선단 나노 공정과 같이 고비용 그 제품들 같은 경우도 고객사 이탈에 대한 좀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것들도 지금 이번에 실적을 통해서 그 QOQ 기준으로 선단 공정이 8% 정도 매출액이 증가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상쇄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컨퍼런스 콜에서 이 부분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AI 쪽에 투자할 때 데이터 센터 이제 전력난 그 전력 부족 현상 심화가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중기적으로 메모리 수요를 HBM 수요를 꺾이게 만든다. 예. 그 우려들이었는데 그들의 컨퍼런스 콜의 내용을 보니까 이미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은 5, 6년 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를 뭐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달래주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 그 부분도 뭐 TSMC 이번 실적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뭐 TSMC에 이어가지고 지금 어제 나온 뉴스 같은데 네. 어제 장중에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뭐죠? 미국으로 들어왔다가 제3국으로 나가는 반도체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 네네. 이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반도체 그러니까 그 중국 견제 용도로 쓰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H200을 포함해서 예. 미국 그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의 경우 관세를 25%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그 관건은 이거 같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다 치더라도 관세를 네. 무는 거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 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나 다른 본인들의 밸류체인 업체들한테 예. 그 가격을 전가할 건지 그 비용을 전가할 건지 그게 관건인데 아직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딱히 나온 바가 없고 일단 주가가 그 답변을 말해준다고 어제 뭐 반도체주들 그런 뉴스가 별로 사실- 영향을 그쵸. 안 받더라고요. 사실상 반도체 관세 그 25% 관세 추가로 부과한다라는 거 이번 주부터 계속 나왔던 사안들이고 네. 어제부터 시장에 집중적으로 화두가 됐던 사안인데 예. 주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는 거 보면은 아직 이거는 시장의 그 가격을 결정 요인에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상태다. 이 정도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만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칩 메이커들이 이제 단순한 을이 아니고 네. 뭐 지금은 없어서 못 판다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밸류체인 상에서 갑의 구조가 있죠. 갑의 모처럼. 구조죠. 그 작년 10월에 그 제니스당이 우리나라에 온 것도 괜히 네. 온 게 아니라는 걸 괜히 온게 이번에 아니다. 증명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깐부 회동할 때 말이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어찌 됐건 간에 포트폴리오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 소외 안 당하려면 소외감 안 느끼려면 네.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보면 이제 미증시 쪽에서도 이제 엔비디아는 그동안 많이 오른 측면이 네.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보면은 약간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고 네. 오히려 보면 최근에 이제 뭐 메모리라든지 스토리지 쪽이 네. 흐름이 좋단 말이죠. 네. 간밤에도 뭐 랩리서치, 어플라이드 그쵸, 뭐 머티리얼스 샌디스크 다 좋았죠. 예, 이런 네. 쪽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반도체 장비단으로 좀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장비단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여기는 지금 뭐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시기에는 쉽진 않은 종목들인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주나 여타 소재 부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중소형주 맞아요. 품목들이 많으니까 이 안 그래도 코스닥이 요즘에 소외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쪽 내에서 수급 변동성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 소부장으로 승부 안 봐도 반도체 대형주,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이 주력 반도체 업종 그걸로만 중심으로 대응을 해봐도 저는 충분히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당분간은 뭐 이들의 우세한 국면, 이들의 갑 국면은 저는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들의 국면이라면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이 갑인 국면. 네. 가격 급등세가 이렇게 뭐 적어도 이번 분기까지는 그 전분기 대비 50에서 60% 정도 상승세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을 크게 달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메모리 가격 올라가는 국면에서 반도체 이익 좋아지고 그러면 주가가 상승 모멘텀이 계속 형성이 된다는 거. 그 부분만 좀 중심을 잡고 가도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딱
33분에 속보 하나가 뜨네요.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백악관에서 14일 날 발표는 1단계고 반도체 관세 관련 추가 발표 있을 수도 뭐 이런 어떤 라인 그 헤드라인이 뜨네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추가 요 25% 관세 관련해서 뭐가 또 이렇게 부연 설명이나 뭐 추가 조치가 있을 모양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 이번에 그 작년 그 가을 때 미중 한미 무역 협상할 때 최애국 대우와 관련해서 과연 반도체 이번 관세도 네. 그거를 좀 적용을 시켜줄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제 유가가 어제 뭐 훅 떨어지는 거 보니까 진짜 저희 최근 들어서 저희 머니쇼에서 만든 화두인데 정민 앵커가 집어낸 네, 빅맥 타코. 그게 뭐예요? 빅맥의 맥. 네, 미드텀사 커밍.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빅맥. 아. 그거 클라우디아 쌈이 언급했더라고요. 아. 네. 그러다가 타코는 또 이미 우리가 그쵸,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건데 거죠. 요즘 이렇게 빅맥 타코라고 해서 집에서 나름대로 레시피로 네. 그 빅맥 그 햄버거 재료에다가 아, 그 또띠아 타코는- 같은 거 넣고 어. 해서 그게 빅맥 타코더라고요. 네네. 검색해 보니까 다양하게 뭐 모양새는 많은데 아, 미국에서 그런 거죠. 번 대신에 타코. 빅맥 타코라고 있어요 보면은 그렇게 해서 먹더라고 집에서들. 각자 레시피가 다 있고 다. 우리나라에서 그 두바이 두쫑쿠가 유행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저 빅맥 아니, 타코가. 좀 다른 얘기인데 그 네. 두쫑쿠가 실제로 두바이 가면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왠지 그죠, 그 가격 보면은 진짜 두바이 물가 적용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저도 아직은 뭐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빅맥에 네. 대해서는 오는 거는 결국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일본 같으면은 조만간에 뭐 아수다로는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는 것 네. 같은데 어쨌거나 다카이치 총리는 보니 중의원 해산해서 다시 한번 자민당 일당 그냥 과반 만들고 싶어 네. 하는 거고 우리 지방선거 기다리고 있고 어쨌거나 선거라는 변수가 네. 있는데 거기에다가 빅맥만이 아닌 빅맥 타코 네, 그만 또 무슨 곧 이렇게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인 조치를 할 것 같다가 네, 딱 한마디 하니까 유가 떨어지는 거 보세요. 네. 뭐 학살이 거의 중단되고 있다며 중단됐다니까. 이러니까. 네. 그러니 타코는 타코라서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보고 있으면은 얼음장 놓을 때는 살짝 그거 하지만 믿는 구석은 있어요. 또 타코라는 게. 그렇죠. 이미 뭐 작년부터 학습이 그러니까 되어 왔으니까. 학습 효과가 그리고 그 뭐 이번에 베네수엘라나 이란 베네수엘라는 이미 공격을 했고 예. 이란 공습 가지고서도 우려는 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내성과 학습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년도 러우급의 사태가 예. 벌어지지 않는 이상 어지간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학습이 된 상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아마도 트럼프 그 중간 선거 저는 노림수가 있다라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은 거의 뭐 이룰 거 다 이룬 사람이 왜 그렇게 거기 그 선거까지 욕심이 내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기는 하는데 일단 본인의 이제 공화당 진영의 그 연속성을 위해서 이렇게 타코 전략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작년처럼 뭐 관세나 혹은 여러모로 시장의 그 불편함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중간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부양책을 통해서라든지 환급을 통해서라든지 좀 더 그 유화적인 쪽으로 트럼프의 제스처가 저는 옮겨갈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시나리오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 얘기 나왔었는데 바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뭐 제롬 펄 연준 의장 해임할 생각 없다. 또 이렇게 바로 말 바꿨잖아요. 워낙 그 네. 반발이 많았죠.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장들이 지금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다 들고 이거는 일어나서 성명을 말도 안 발표하고. 된다라면서 네. 한 거고 이 통화정책 독립성은 그 노이즈는 저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또 언제 말 바꿀지도 모르는 사안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 뭐 그 조만간에 연준 의장 이제 신규 임명이 될 것 같고 5월 달부터는 신임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될 예정인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독립성 논란들 노이즈들은 시장에 있을 거다. 그런데 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통화정책 독립성 논란이라는 거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계속 있어왔던 사안들이고 작년부터 미국 금리의 반영이 이미 상당 부분 되어 온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파월 의장이 정말 뭐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거나 트럼프가 여기서 또 선을 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통화정책 독립성과 같은 이슈들은 주식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영향은 제한적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뭡니까 저기 제롬 파월 네, 의장이 대북
뭡니까 대배심 소환장 나왔을 때 네네. 바로 이렇게 반박 그렇죠. 영상을 그것도 처음 올렸잖아요. 봤습니다. 한 2분도 채 안 네. 되는 그건데 뭐 보셨잖아요. 그 네. 안경 딱 벗고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겠다. 약간 저 이런 식으로. 장면. 네. 예, 평소 우리 FMC에서 보던 거하고는 표정이나 눈빛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헉했을 것 같아요. 그쵸.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제스처만 하면 다들 깨갱했는데 네. 저 얘기는 너 이러면 나 안 나간다 이런 분위기였거든. 그렇죠. 원래는 그 중앙은행장이 그 자리 물러나면은 그 통상적으로는 예, 뭐 떠나는 예. 게 관례이긴 한데 뭐 예. 파월 의장 같은 경우 29년까지 이제 마음먹으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거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진영을 빼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언론들이나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비난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본인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지지율 신경 쓰고 있는 게 트럼프라는 거는 저희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최근에 이 사안 말고 그 베네수엘라 공습이라든가 예. 이란과 관련된 사안들 이것들로 인해서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예. 저렇게 잘못 이제 헛발 디뎠다가는 또 지지율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연준과 관련해서는 타코 전략을 수행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빠른 것 같아요. 찔러보고 여론이 아니다 싶으면은 급선회하는. 그렇죠. 유연하고 탄력적인데요. 그렇죠. 엄청. 저도 네. 뭐 이렇게 한 소리 했다가 정민 앵커가 네. 아닌 것 같아 해서 뭐 이렇게 들이대면 바로 저도 폐쇄 전환하거든요. 깨갱하면서. 빠른 인정하시죠. 빠른 인정. 그 점에서는 트럼프 그럼 베센트가 발끈했잖아요. 그렇죠. 각하 이거는 뭐 완전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됐고 어제 오스탄 굴습이 재밌는 말을 했네요. 저 시카고 연방은행 네. 총재. 그 독립성이 뭐 훼손이 맞아, 되면 맞아. 인플레이션 급등한 뭐 이런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식의 이야기한 것 같은데. 거기다가 중앙은행에 대해서 형사조사를 했던 국가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 그 국가들은 짐바브웨와 러시아, 터키 그리고 체급이 다른 국가들에서 했던 거. 예. 창피한 줄 알아라 이런 얘기 같았어.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계속해서 뭐 저희가 이 시간에 다뤄본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카드 금융사 이자율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했고 상한을 두겠다라고 했고 또 기관들의 주택 매입에 대해서도 제한하겠다고 했고 이게 다 네. 결국에는 좀 민심을 잡기 위한 그런 그쵸. 액션들인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 나이 드실 만큼 드신 분이 체력도 되게 좋으신 건데 곳곳에서 이제 행보를 벌이고 있으니까. 글쎄. 그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는 이게 정말로 현실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근데 법적으로 네. 가능할까 싶어요. 그게 그렇죠. 네. 이거 그리고 이번에 그 금융주들 실적 발표 때도 JP모건도 맞아요.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언급을 한 거 보면은 그 실제 월가 금융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그 경중을 좀 높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응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의회 쪽에서는 정치권에서 과연 이 부분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아직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달려 있는 상태이고 그 미시적인 마이너한 관점 말고 즉 매크로적인 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 뭐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를 둔다라던가 네. 또 모기지 채권 매입 지시를 한다라 그 국채 모기지 채권 매입 네. 지시를 한다라던가 또 베네수엘라 같은 공습 사태라던가 이 모두 다 중간 선거를 위한 노림수로 보는 게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뭐 아침마다 한 40분 가까이 진행되는 이 증시 타임이 어떨 때는 다룰 내용이 없어서 네. 좀 저희 두 사람이 뻘쭘할 때도 있는데 뭘 물어봐야 되지 싶을 때 저도 요즘은 뭐- 다 다루지도 못하고 증시 타임이 끝이 나요. 그렇죠. 이슈가 너무 많아서. 요즘은 저 같은 경우 반대로 시장이 계속 올라가니까 할 이야기가 없어요. 아 그래요? 똑같은 오히려? 이슈로 오히려? 올라가니까 차라리 흔들리면은 이게 왜 흔들리고 앞으로 어떻게 글쎄.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데 이건 뭐 흔들림 없이 계속 올라가니까 저도 나름의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저희는 뭐 물어볼 게 많아요. 네. 지금 뭐 상법 개정안 무슨 뭐 네. 3차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어제 금통위는 또 의영부영 넘어가 버렸는데 네. 뭐 있었습니까? 주목할 만한. 다른 뭐 금리 뭐 올해 당분간 뭐 인하는 조금 인하는 어려울 것 같다. 어려울 것 같고 환율이 가장 문제였죠. 직접 이제 그래요? 데이터 띄워주시면서 이제 네. 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저도 뭐 한은 총재님이랑 비슷한 의견입니다. 지금 환율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예. 정치적으로 이제 민감한 주제 도마선 상에 올라오긴 했는데 그 당분간 저희는 그냥 고환율에 그냥 불가피하게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최근 예전에 일본처럼
엔화 약세 기조가 그들에게는 뉴 노멀이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워낙 약세 기조는 당분간에 그냥 뉴 노멀로 받아들이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적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뭐 M2 풀리는 거 가지고서 M2가 별로 안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오른 거 저도 그렇게 좀 동의는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대부분 다 뭐 국내 가계란 기업들의 해외 주식 투자 이 영향이 저는 뭐 많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 풀리는 거 이외에도 저희 사업개미들이나 이제 우리나라 뭐 기업들의 해외 투자 기조가 그 추세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환율이 빠르게 뭐 1,400원대 이하로 내려가긴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같은 고환율은 우리나라 수출업체들한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요 자체는 그렇게 양호한 상태 속에서 환율이 높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수출업체들한테는 가격 경쟁력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뭐 우리나라 다행히도 코스피 내 주도주들이 지금 수출업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뭐 일종의 뭐 일말의 안도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비슷한 관점에서 외국인들 저희가 2, 3년 전만 하더라도 엔화 싸다고 일본으로 엄청 놀라고서 일본에서 쇼핑하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그게 딱 우리나라한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통화 대비 우리나라 통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왔을 때 구매력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지금 뭐 유통이나 그다음에 호텔 레저 이런 그들 실적이 지금 다들 숫자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낙 약세 고환율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한 이들 유통업체들 외국인 인바운드 수혜주라고 하죠. 인바운드 수요와 관련된 수혜주들은 저희가 주도주 말고도 중간중간에 들여다보면서 매매를 해보는 것도 뭐 알파를 낼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일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수혜주. 뭐 중국도 중국이지만 확실히 외국인 관광객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네, 맞죠. 예전보다는 늘었다는 게 좀 느껴지는데. 그렇죠. 그 면세점 같은 경우도 적자나 고질적인 적자 나는 곳들도 지금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와서 소비를 하려는 수요가 강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또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뭐 국내 뭐 생활 물가 비싸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해외여행 비싸다라는 좀 인식이 있지만 이번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설 연휴가 됐건 3월 달에 연휴 기간이 됐건 그때 해외여행 나가는 수요는 이전보다는 줄어들 것 같아요. 평년보다는. 근데 그거를 국내 쪽에서 소비로 돌릴 여지는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내수 소비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인바운드 수혜주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안 그래도 뭐 금통위 관련한 이렇게 유튜브로 정리된 TV 뉴스도 있을 거고 네네.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이 있을 텐데 이청용 총재 표정이 나오는데 뭐 좀 어제 뭐 울컥하신 대목이 있나 봐. 환율 갖고 표정이 그렇죠. 보니까 워낙 좀, 이제 특정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이제 환율이 지금 뭐 하는 때문이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확산이 되니까 온 채널을 통해 확산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지금 코스피가 보니까 올해 들어서 10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했고 1월 2일 4,200선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4,800선까지 왔고 오늘 궁금해지네요. 뭐 모르겠죠. 뭐 오늘도 그러면은 오후장이 더 강할까요? 금요일인데. 뭐 이거 저도 이제는 단기 전망을 정말 갈수록 좀 하기가 힘들긴 한데 전체적으로 단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오후장이 강하더라고요. 예, 오후장이 장중에 장 초반이나 중반에 좀 밀리다가 끝나고 나면은 결국엔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긴 한데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심리 자체가 지금 좋은 상태고 유동성도 풍부한 것 같아요. 예탁금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90조 원대 육박하고 있고 거래대금도 코로나 팬데믹 때 동학개미 초기 시절 당시 이후에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가고 있으니까 이런 뭐 수급적인 상황과 심리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오늘도 뭐 오르고 끝났으면 일단은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에 이제 다음 주가 됐건 간에 그 이유가 됐던 간에 이렇게 급하게 오른 거에 대한 좀 반대급부 현상들, 역되돌림 현상들은 저희가 염두는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7일 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 0.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4,817, 코스닥은 1.5% 하락 예상됩니다. 936포인트로 집계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7%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4만 5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5만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8% 상승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39만 4천 원. 현대차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42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기아도 4.9%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16만 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5%대, 6%대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는 9만 4천 원. HD 현대중공업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0.9%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130만 6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46만 5,500원, 에코프로비엠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호가는 9만 4,700원, 에이벨바이오, 레인보 로보틱스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캔바이오가 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지금 15만 8천 원, 펩트론도 2% 약세 예상되고 있고요. HLB가 6%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원, 코오롱티슈진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 남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참 수급이 섹터별 솔링 현상이 좀 심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또 바이오 섹터 쪽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장 상승이 그렇게 아주 체감하기 쉽지 않은 게 체감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좀 이게 상대적으로 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통상적으로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고 나면 그래도 좀 올랐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있던데 어떤가요? 그런 뭐 통계는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그 어려웠다라고 보는 그래요? 게 뭐 주가만 보고서 제가 약간 사후적으로 판단을 한 걸 수도 네네. 있는데 지금 원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장주들이 바이오고 원래 연초에는 바이오 투자하는 게 약간 정설로 느껴졌던 그렇죠. 게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바이오 말고도 대안들이 많았죠. 로봇이 있었고 중간에 2차 전지가 있었고 소부장들이 있었고 그렇게 다른 뭐 투자 선택지가 이전보다 높아지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관심이 덜했던 것 같고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전보다는 약간 메가딜, 빅딜이 별로 안 나왔다는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단순히 이제 업계 네트워크 교류의 장이었다라는 데 그쳤다라는 평가가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나 바이오주들의 최근의 소요 현상이 좀 한몫하지 않았나. 더군다나 바이오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매크로단에서는 금리랑도 연결지어서 보는데 미국의 지금 10년물 금리도 잘 안 빠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 4%대 이하로 가면은 바이오한테는 얼마든지 성장주 밸류에이션 할인율 부담 완화 이 내러티브를 통용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뭐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여러모로 이래저래 바이오가 지금 소외받고 있는 장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어제까지 거래일로 1월 들어서 10거래일 딱 열흘 하루도 안 빠지고 올랐죠. 맞아요. 코스피가 13.84. 네. 이 말은 뭐예요? 하루에 평균 하면은 10으로 나누면 거의 하루에 1.4%씩 지수가 그렇죠. 올랐다는 네. 얘기예요. 그런데 코스닥은 이제 똑같은 기간 동안 금년 들어서 2.78%. 네. 이게 보면은 월간 차트로 띄워놓으면 이게 리저너블해요. 근데 그렇죠. 지금 우리 월간 뭐 2, 3% 올라도 그것도 다른 대단한 훌륭했다, 거죠. 약간 이렇게 평가를 훌륭한 하잖아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보면은 거의 동양고속 같고 계양전기 같은데 지수가 네. 요즘 잘 나가는 니케이도 봐도 7.4%라고. 그렇죠. 네. 잘 나간다는 니케이도 이걸 갖다 지금 2배를 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어제 지금 뉴욕장에서 야간 선물이나 이런 흐름으로 봐서는 이 정도까지 동시효과에서 시세가 나올 그게 아닌데 오늘도 지금 보니까 이거 오늘은 4,900도 가자고 할 수 있는 날이에요. 뭐 오늘 뭐 5천 찍으러 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진짜. 전체 저 다우지수 네. 5만 가기 전에 우리가 5천 찍으면 좀 약간 밑보일 텐데 네. 더 돋보이면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미 뭐 돋보이고 있으니까 뭐 이미 그리고 돋보이고 또 있으니까. 뭐 신기록이라는 거는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 네. 여러모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지수 상방 쪽으로 보고 가는 거 네.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네. 아니 그리고 요즘에 네. 현대차 그룹주하고 로봇 쪽 안 갖고 있으면 또 소외되기 그렇죠. 딱 좋은 상황인데
현대차그룹도 다 분석해 보니까 또 이게 손이 나가기가 쉽지가 않고 기회도 잘 안 주는 것 같고. 주가가 조정 없이 저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네. 또 이번 주부터는 또 뽀모 현상까지도 같이 맞아요. 만들어내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대차 주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요. 이 질문이 지금 현 시점에서 제일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같아요. 이거 잘못 답변했다가는 이제 딱 그 온라인에 박제되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중계적으로 보면은 좀 그 하루 이틀 말고 1, 2주 말고 두세 달 정도 간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상승 여력은 저는 자동차 업종 괜찮다. 왜냐하면은 지금 자동차주 급등세를 만들어낸 메인 엔진은 로봇 쪽이잖아요. 피지컬 AI 이번에 CES를 통해서 아틀라스 때문에. 그런데 그거 말고 본연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게 환율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즉 환율 자체가 이제 자동차 업체들한테는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거. 그 4분기 때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라는 거. 이거는 역설적으로 다음 주 후반에 예정된 그 1월 말에 예정된 이들 자동차 업체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좀 부여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도 지금은 뭐 시장이 관심에서 물러난 약간 그 사안이긴 한데 주주환원 열심히 하는 주식이잖아요. 이 현대차 그룹주들도 그 주주 환원과 관련된 쪽에서 접근을 해봐도 아직은 뭐 추가 상승 여러 자동차 업종들 저는 더 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가라고 하면 저는 약간 주저할 것 같아요. 너무나 비싸니까 그 단기간에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조정이 나올 때 나눠서 들어가는 게 신규 투자자들한테는 더 좋은 대안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 한정연구원께서 이 또 비주얼에 비해서 또 젊으시잖아. 그러니 아직까지 그거는 아니요, 칭찬이에요, 여기에. 칭찬이에요, 여기에. 저 이제 제 나이 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주얼에, 40대 이제 그 비주얼에 넘어갔으니까. 비해서 젊으시다. 아니 뭐 비주얼은 저하고 친구해도 되잖아. 네. 아닌가? 아니, 동안이시죠? 진짜 친구신 줄 알았습니다. 또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영권님이 직장 생활 오래 하실 것 같으니까 이제 네. 그거 아시잖아. 저기 뭐 현대차 지금 뭐 솔직히 자신도 없습니다. 뭐 네. 들어가라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도권에서 직장 생활 얼마 안 남았다 승부를 걸어야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 하면은 네. 모든 질문에 무조건 긍정적으로 말씀하셔. 그렇죠. 다들 주주들이 듣고 싶어 할 만한 말씀을 하시라고. 네. 나중에 그렇죠. 틀리든 말든 그게 사는 길이에요. 제가 네. 보니까 이 바닥에서는 사세요. 네. 그게 맞아. 그러니까 저는 뭐 중기적으로 시장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아직도 열려 있다. 개인적으로 저희 그 하우스에서도 그 지수 상단에 일단 5,200으로 올려놓긴 했거든요. 5,200. 근데 이게 지난주에 올렸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얼마까지 보셨는데? 작년 10월 말에는 4,500까지 봤었는데 4,500을 네. 보셨는데 그게 1월도 안 돼서 다 돌파돼 버렸네.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제가 네. 가정해왔던 그 이익에 대한 모멘텀들이 너무나도 네. 세다 보니까 그게 지수를 이렇게 급등하게 만들었고 저도 이제 그 급등분 그 강도를 반영을 해서 목표 지수대를 상향을 했는데 이거는 뭐 1월 달에 5,200 뚫을 기세니까 또 한번 고민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5,000 넘었을 때 과연 지수 상단을 더 올려야 될지 이러면 또 이제 뒷북 비판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하고 계시다. 참. 그럼 요즘에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자산을 구성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금 가격도 올라가고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보면은 뭐 반도체, 뭐 로봇 관련주 이런 쪽 좋고 근데 네. 지금 들어가자니 약간 또 좀 불안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내에서는 그냥 주도주 내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도주. 주도주라고 하면은 그냥 딱 잘라서 놓고 봤을 때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그다음에 증권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게 자동차 이거인데 이 카테고리 내에서 이 제가 자동차라서 추가된 게 아니고 로봇이 묻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로봇만 놓고 보면 뭔가 테마 성격이 강하죠. 글쎄. 로봇은 네. 주도 테마니까 네. 주도 업종으로 보면 최근에 자동차가 맞죠. 네. 그러니까 이들 업종 내에서 저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만 들고 가던 간에 아니면은 조선 방산 2개를 들고 가던 간에 여러 가지 섞어서 3-4개 업종을 들고 가던 간에 그 주식 내 비중의 100% 내에서 그 얘기 개장하고 좀 네, 65%, 들어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16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간밤 뉴욕 증시 TSMC 개장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요 반도체주들 흐름이 좀 괜찮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좀 장중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중소형주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갖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이제 오후 들어서 좀 상승을 나타내면서 지금 4,800선까지 바짝 다가선 모습이고 오늘은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됐던 호가 분위기였는데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4,820, 단숨에 23포인트 올라갑니다. 0.4%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보합권으로 950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7% 상승합니다. 지금 14만 5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소폭 올라갑니다. 75만 1천 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0.5% 상승합니다. 39만 4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 상승으로 197만 1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3%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0.7%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42만 5,500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약보합권으로 129만 2,500원, HD현대 중공업은 좀 떨어집니다. 62만 6천 원이고 기아가 오늘 2.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4%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기아가 15만 9천 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2.4% 상승입니다. 9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오늘 3%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45만 5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0.9% 떨어지네요. 지금 현재 14만 9,200원, 에코프로도 내림세고 ABL바이오, 레인보로보틱스도 모두 하락합니다. 18만 7,900원, 51만 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2% 떨어집니다. 15만 9,500원, 그리고 HLB, 코롱티슈진 다 하락 중이고 삼천당작, 펩트론도 내림세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쪽은 일제이지만 하락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뉴로모픽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쪽, 유리기판, 반도체 다 좋습니다. 자, 그럼 뉴로모픽 반도체부터 좀 볼까요? 네페스가 7.3% 상승 보여주고 있고 에이지글랜드도 3.6% 오름세, 자람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각각 2% 안팎으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그 밖에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온디바이스 AI 쪽 AD 테크놀로지가 5% 상승합니다. 32,900원.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2% 상승 중이고 칩셋 미디어가 5% 올라갑니다. 18,300원. 제주 반도체 4% 올라갑니다. 32,100원 선이고 가온칩스, HPSP도 각각 3% 안팎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로모픽, 온디바이스 AI 쪽 다 흐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그 인적 분할 이슈 때문에 하나 갤러리아가 오늘도 지금 18%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미 투자 주의 종목 최근에 보면 2거래일 연속 이제 하나 갤러리아가 상한가 기록을 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두 자릿수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리기판 쪽에서는 캠트로닉스가 5.7%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YC캠이 2950원, 3.9% 올라갑니다. SKC가 3% 상승 108,700원. 피롭틱스, HB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80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16억 원, 58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는 553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98억 원, 3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자, 환율 저희가 좀 잠시 후에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 지금 일단 양시장이 혼조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종목별로도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네요. 종목별로. 예. 지금 환율은 좀 올라갑니다. 1,470원. 네, 다시 또 70원대. 네. 그러네요. 아니 저기 한정연구원도 시장에 대해서 요즘 오히려 할 말이 없어지는 시기라고 하셨지만, 예. 근데 할 말 댓글창 보니까 좀 확실히 얘기는 해야겠네요. 어떻게? 방향성은 자체를 모르겠다 말고. 모르겠다 네, 말고. 지수는 댓글창 보셨어요? 예, 가끔씩 시간 날 때 보고 있죠. 네. 소신이란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한영근께서도 패널도 하시지만 또 이렇게 뭐 한 2시간짜리 진행도 하시다 보니 이 채팅창이 다 들어오죠, 눈에. 뭐라 네, 다 그러시는지. 들어오죠. 네, 예전에는 안 보이거나 이랬었는데 들어오죠. 그래 한 번씩 보면 이제 슬쩍 칭찬해 주실 때는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다가 네. 또 막 앞으로 올라오면 조금 그거 하는데 이거 네. 극복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그렇죠.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확실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환율 얘기를 좀 그냥 간단히 했었어야 되는데 길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을 네. 또 그렇게 지칭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 네. 그렇더라고요. 뭐, 무슨 말인지 네, 알죠. 네. 아시죠?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네. 사실 저 아까 정민 앵커의 현대차 지금이라도라는 그 질문에 이제 좀 자신 없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자신 없어요. 누가 그렇게 물어오면은. 그렇죠. 이게 딱 분위기가 아니 반도체 좋은 줄도 알겠고 네. 로봇도 앞으로 창창하고 네. 그래서 무슨 뭐 회사 이름에 로봇자 들어간 이런 것들 건드리는 건 아무래도 겁이 나는데 현대차는 뭔가 스토리가 되니까 그렇죠. 사고 숫자 싶어지는 실적도 것도 나오니까. 맞는데 네. 이게 주가라는 게 항상 그 타이밍의 문제다 보니까 네. 고민스러운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보면은 현대차 주가 지금보다 높게 올라가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중기가 아니라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이 정도 기간을 놓고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 네. 그러한 분들한테는 지금의 진입은 고민이 되는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참다 거의 이제 포모의 느낌으로 다시 이제 뭐 들고 있던 현금이든 뭐 예금을 깨든 지금 은행에 요금을 예금이 확 줄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부 주식 사겠다고 오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 수급 측면에서는 뭐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냥 로봇 아무거나 사주세요. 저 반도체 아무거나 사주세요. 뭐 방산주 중에 뭐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오신다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게 오는 것보다 네. 차라리 그냥 이렇게 뭘 이렇게 너무 저렴해 보이는 거. 네. 이거 들고 있는 게 혹시나 올 수 있는 조정장이 될 것. 길게 봤을 때 한 방 또 돌다 보면 거기도 한번 갈 거 아니에요. 뭐 그 자기 차례들은 한두 번씩 오겠죠. 소외주들한테도. 근데 그 기회의 빈도수를 보면은 소외주들보다는 지금의 주도주들이 기회의 빈도수는 더 많이 올 거다. 네. 왜냐하면 지수는 제가 일단 5,200포인트 간다라고 전망했으니까 그렇죠. 지수는 위로 가는 구간으로 보면 되잖아요. 지수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주도주는 쉽게 안 꺾입니다. 저는 그 주도주는? 관점, 예.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앞으로도 주도주들한테는 기회들은 더 많이 올 거다. 그 소외주들에 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우리나라 주도주는 지금 반도체하고 이제 좀 로봇 피지컬 AI 모멘텀이 있는 자동차하고 네. 조선망산. 조선방산. 딱 이렇게 뭐 4개로 압축해서 볼 수가 있고 이 4개만 지금 뭐 들고 가셔도 아니면 4개 다 부담이 되시면은 2-3개 정도만 들고 가셔도 저는 이번에 상승장에서 그 수익률 상승의 과실은 저는 뭐 충분히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굳이 비중을 더 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을 더 선호합니다. 말하는 순간 지금 방산주들이 빠지고 있기는 한데 예.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구조적으로 지금 여기는 이익의 가시성은 좀 담보가 된 업종이 아닐까 싶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시클리컬 경기 민감 성격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슈퍼사이클의 논리가 다분히 통용되는 구간이긴 한데 올해 뭐 2분기가 됐건 혹은 하분기가 됐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슈퍼사이클 논리가 희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에 대한 추정치 변동성 자체가 높아지고 거기에 투자자들은 이제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방산과 같이 수주 잔고를 베이스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올해 하반기 다들 뭐 이익 추정치 변화가 높게 발생하는 구간에서도 그들은 상대적으로 추정치 변동성이 좀 안정적인 그러한 좀 그 흐름을 보일 거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기적으로 계속 좀 더 비중을 싣고 갈 만한 거는 방산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요것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대본에는 올라왔는데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여쭤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상법 개정안 네네네. 3번째 개정안인가요? 네, 3차 상법 개정안이죠. 네. 그 핵심 내용은 뭡니까?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보시면 되겠죠. 자사주 소각 의무. 네, 그렇죠. 이게 지난 뭐 연말부터 이제 연말에 통과시킨다 안 한다 했다가 여러 네. 가지로 약간 노이즈들 재계 쪽이나 이제 그 학계 쪽에서 자본들이 나와가지고 예. 지원되다가 이번에 뭐 조만간에 입법화 시킬 것 같은데 결국 쟁점은 이거 같아요. 자사주 소각의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기존 보유분을 즉시 소각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6개월이고 1년 그 유예 기간으로서 그 나눠서 소각하게 만들다든지 또 신규 취득분에 대해서 1년 이내 즉시 소각인지 6개월 이내 즉시 소각인지 이게 지금 아직 교통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계류가 됐던 거 표류가 됐던 건데 이거는 뭐 이번에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조만간에 좀 어느 정도 저기 나오는 것처럼 신규 취득 자사주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그리고 기존 보유 자사주 1년 6개월 이내 소각 의무화 이 방향 쪽으로 추진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증시에도 또 한 번의 엔진을 저는 추가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 엔진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익 모멘텀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다시 한번 주주 환원이라는 이 재료가 시장에 추가가 되면서 뭐 1분기 중에도 한번 그 시장의 그 랠리에 힘을 보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시점은 저는 3월 달로 생각하고 있어요. 3월 달 같은 경우가 그 주주총회 시즌이 있고 또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들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게 계절적으로 따져봐도 그게 3월입니다. 이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과 또 주주총회 시즌 모멘텀이 같이 맞물리면서 그게 전체적으로 주주 환원과 관련된 주식들 그게 자동차가 될 수가 있고 증권이 될 수가 있고 지주가 될 수가 있고 그 은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들 저희가 흔히 말했던 저 PBR로 취급이 됐던 그들 업종에게도 주가의 또 상승의 촉매를 저는 제공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주식 말고 좀 귀금속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금값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네. 많이 올라갔고 네. 이제 은도 마찬가지인데 다 올라가죠. 여전히 이제 금은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는지 고민하실 만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간밤에 보니까 뉴욕 증시에서 그 은 ETF가 네. 좀 빠지나 싶었더니 바로 밑꼬리 달고 올라오더라고요. 네, 은은 예. 근데 그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금은 그냥 뭐 지금이라도 담아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그래요? 있겠죠. 금도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올해 연간의 일정들을 체크해 보면은 만만치 않은 일정들이 많잖아요. 뭐 연말로 갈수록 미국의 중간 선거라던가, 네. 그래도 중간 중간에 그 지정학적 불안들 수시로 부각이 될 수가 있고 또 주식시장도 지금 자체는 거의 뽀모가 올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뽀모가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소지들이 몇 차례 출현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피난처로 볼 수 있는 게 금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요. 지금 아까 자사주 얘기하셨습니다만 미국 기업들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지수가 저렇게 인상적인 랠리를 펼치는 데는 돈 잘 버는 빅테크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도 그쵸. 한몫했잖아요. 지금도 미국 기업들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뭐 추세 자체는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 네. 돈 잘 버는 기업 빅테크라고 하면 결국에는 M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잖아요. 애플을 빼고 그런 애들이 과연 자사주 그 주주 환원의 규모를 그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할 네. 정도 늘릴까? 이거는 올해에는 조금 기대를 접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이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AI 쪽에 자원 지출에 더 많은 돈을 할당해서 그쪽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주주 환원 추세는 유지하겠지만 전체적인 증분액 그 증가율 자체는 그냥 평년 수준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다우지수를 조만간에 5만 넘을 거야라고 네. 이미 작년 9월쯤에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한 2, 3일 거리예요. 4,940이니까 49,440이니까 그렇죠. 뭐 다우가. 얼마 안 남았죠. 네. 근데 다우는 뭐 30개 종목이니까 네. 그리고 한 종목의 주가 등락에 지수가 너무 영향을 받으니 아무리 봐도 S&P 500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8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더 5만이랑 좀 비슷한 아니 의미겠죠. 8,000보다 지금 S&P 500은 7,000 아닌가? 7천인데 연간으로 올해 안에 8천이라는 저희가 코스피 5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니까. 것처럼. 네. 예. 그러려면 일단 7,000이라는 매듭 숫자를 갖다가 마디 숫자를 넘어서고 이제 8,000을 향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우리 한 연구님은 차트 어디까지 신뢰하시는지 몰라도 네. 저는 이거 차트로 보면은 이 6,955 라운드가 네. 요거는 막 6,980도 같지만 네네네. 어제는 또 6,944입니다. 네. 6,955 라운드가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기술적으로.
그러니 우리가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데 확 뚫지는 못하고 여기서 시장이 고민하는 게 보인다고요. 네, 그렇죠. 그 아무래도 이 7천이라는 숫자도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심리적인, 저항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한번 조정 좀 바꿔 가주는 게 맞는데 이걸 기회에 여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죠? 미국의 돈 잘 버는 기업들이 한번 자사진 배합을 화끈하게 한번 해주든지 이 대목에서 근데 제가 아니면 봤을 때 대한민국의 서학개미들이 여기서 한번 가세해 주는 거지. 오히려 그 후자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게 더 지금 왜냐하면 화끈하게. 자사주 예. 그 최근 2개 정도 그 예. 지난번 3분기 실적이랑 예. 2분기 실적신 때 보면은 이 빅테크 애들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주가 반응을 별로 안 했습니다. 글쎄. 네. 예. 이거는 그냥 시장에 약간의 그 밑판을 깔아주는 정도지 주가 상승의 촉매는 아닐 것 같고 그들이 캐펙스를 상향을 하는지 또 그들의 수익성이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이번 4분기 실적 시즌에서 그거를 봐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이 요인이 지수를 상단 뚫게 만드는 박스권 상단 그 저항선을 뚫게 만드는 핵심 기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 아니 아까도 제가 바이오 좀 여쭤봤는데 그럼 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다려요? 지금 여기서 예. 손실을 보고 손실을 확정하는 거는 조금 아깝긴 하죠. 예, 중간에 기회는 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더 높은 가격에서 팔 기회는 저는 주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워낙 지금 사실 바이오 섹터가 좀 가져야 이제 코스닥도 좀 올라가는 상황인데 네네네. 이게 영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기 바이오는 신규 매수 이런 거는 일단은 뭐 보류는 하는 게 맞고 그렇다 들고 계신 분들한테도 이미 거의 고점 대비해서 손실이 30-40% 이상 나신 그럴 분들도 수 있을 거 있죠.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은 굳이 이 구간에서 팔 필요는 없겠다. 정리할 필요는 없겠다. 중간에 뭐 2월 달 중이 됐건 이번에 4Q 4분기 실적 시즌 됐건 지금 가격대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대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8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0.23% 오름세로 4,808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하루 만에 조정받습니다. 0.25% 약세, 현재 948선에서 움직임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어제 외국인이 6거래만 돌아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팔아냅니다. 1,47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5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만 홀로 1,907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이어집니다. 외국인이 54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3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601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현재 IT 서비스와 디스플레이 패널, 생명보험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생명공학과 석유와 가스 업종, 우주항공과 국방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TSMC 역대급 호실적의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이 뛰는 등 반도체 업종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상승합니다.
메페스가 7.56% 상승하며 16,790원, AD테크놀로지가 5.6% 강세로 거래가는 33,100원입니다. 칩셋 미디어입니다. 5.3% 강세, 18,3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제주반도체가 4% 강세로 32,100원, HPSP도 6.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36,700원으로 집계됩니다. 반도체 관련 차세대 기술인 유리기판주도 같이 움직입니다. SK와 LG, 삼성 등이 소재와 공정업체들과의 협력 관계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개발 경쟁을 넘어서 향후 양산을 염두에 둔 밸류체인 선점 경쟁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리기판 관련주 내에서는 캠트로닉스가 4.8% 강세, 31,650원이고요. 미래컴퍼니가 4.4% 오름세로 16,250원, 또 HP테크놀로지가 2.96%, 3% 가까이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1,948원, ICD가 1.7%, YC캠이 4% 가까운 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서 관련주들 크게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LG CNS가 5.6% 강세로 71,900원, 한국정보인증이 1.85% 강세, 거래가 6,040원이고요. 쿠콘이 1.7% 상승하며 2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투온과 다날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주 보시죠.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현대차그룹 로봇 사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관련 섹터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능형 로봇주의 내에서는 이스트에이드가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2,180원 기록하고 있고요. 휴림 로봇이 13% 급등하며 12,630원, 유진 로봇도 15.6% 강세입니다. 24,850원에 거래되고 있고 클로봇이 10.2% 상승하며 69,000원, 가온그룹까지도 9.6%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6,385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0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오늘 장중에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일본이라는 곳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들 돈 있으면 미국 가기 바빴고요. 네, 코인하기 바빴고. 그런데 이제 아베 총리 사후에 2명의 총리를 거치고 나서 지금은 조금 다른 양상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 사라이 총리는 앞선 2 총리와는 좀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제페니스 백이라는 또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 측면에서도 경제 활동 측면에서도 남다른 것 같고요. 또 바로 며칠 전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까지 있었는데 오늘은 일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독특한 분을 모셨습니다. 팩토리 에이스의 신현남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 중에 신현남 대표면은 저기 조선일보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신도쿄 견문록, 네. 그죠?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신 대표님 저하고 동갑이시잖아요.
뭐 동갑인가요? 평소 머리 이렇게 하고 다니십니까? 아, 예, 예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뻐요. 예. 그때 우리 다 그랬죠. 친구들이. 네. 제가 여기를 그랬었죠. 자, 그런데 지금 예. 첫 직장은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네, 시작하셨어요. 삼성 경정에서 한 28년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계셨죠. 예. 지금 팩토리 에이스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프리랜서로서 일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제 주 분야는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ESG라는 분야 하나, ESG? 그다음에 제가 경영서적 그런 100권 정도 요약을 했어요. 네. 마지막에 그 도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음. 최근에 어떠한 트렌드들이 있나 그런 걸 보면서 그 3가지 분야를 믹스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예. 재미있게 살고 계시다. 일본 통이라기보다는 도쿄 통이시죠? 도쿄죠. 예. 도쿄 최근 통. 도쿄. 최근 예, 도쿄. 예. 지금 무슨 여기 저희 뭐 그거 하기 전에 시장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도 계속 시장 지켜보실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오래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베노믹스 이래 네. 일본 엔화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달러엔 환율 상승 그렇죠. 그리고 니케이 주식도 올라오는 네, 네. 이 부분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베네수엘라 무슨 아르헨티나 뭐 튀르키예 같은 식의 주가도 올라요, 통화 가치도 뭐 환율도 올라요. 이거하고는 좀 다른 성격인 것 같은데 일본은. 뭐 여러 가지로 다르죠. 일단 그 경제에 대해서도 말 많이 하는데 네. 일단 도쿄 네. 가보게 되면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개발이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네. 놀라죠. 한마디로 가면은 야, 도쿄가 이렇게 바뀌었나고 깜짝 놀라고 있고요. 그래서 2011년에는 저희 한국에서는 그 다이카냐마라는 동네 찌따야라는 생겨가지고 책방 예. 그것들 보러 그 당시 뭐 마케팅 하는 사람들 죄다 보고 그랬었는데 작년부터 재작년이네요. 아제부다이 힐스라는 게 생겼어요. 뭐가요? 아제부다이 힐스라고 한 8헥타르 정도로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공간이 생겼고 그리고 내년 올해네요 벌써 이제 올해 3월 되게 되면은 그 다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라는 게 완성이 됩니다. 그 사이즈가 10헥타르짜리. 그다음에 앞으로 2년 후에는 도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토치타워라고 385m짜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도쿄가 변화하고 예. 개발되고 있으면서 천지개벽. 시부야 같은 경우는 100년 만에 대개조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러니까 100년 전에, 그러니까 1925년쯤이겠죠. 그때 일본이 막 철도가 생기고 지하철이 생기고 막 그 정도의 변화가 지금 도쿄에서 일고 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뭐 이건 다 떠나가지고 도쿄를 가보게 되면은 정말 천지개벽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빨리 뭔가 바뀌어야겠다라는 걸 느끼는 와중에 크게 인프라가 바뀌고 있으니까 뭐 경제적인 분위기, 어떤 분위기, 게다가 또 현재 총리의 지지도 네. 70% 이상 되는 그런 거. 그다음에 그 나라가 또 이게 뭐 부채가 많다 했었는데 이 단가의 세대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시작을 하면서 상속세, 예. 이 상속세가 죄다 또 이제 정부로 가게 되면서 아하. 또 재정이 더 안정되고 있고 뭐 그런 자신감 같은 것들이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늘 안정적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뭐 심천이나 근데 가보게 되면 끊임없이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만은 그에 비해서는 좀 변하는 강도는 낮지만 일단 그 수준이 상당히 높은 데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많은 거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오히려 제 질문에 간접적으로 대접 말씀해 주셨네요. 그런 나라들하고는 다르다. 조금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다. 기본이 된다. 기본이 된다. 탄탄하다. 그런 예.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 다카이치 총리 조금 이렇게 한번 좀 독특한 분이던데. 독특하죠. 이번에 뭐 드럼까지 치고 오토바이도 타고 오토바이도 뭐, 탄다면서요. 예. 근데 여기 마쓰시다 정경숙 출신. 네. 가끔씩 저희 우리 일본 관련한 보도들 보다 보면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예, 이게 예. 뭐 하는 데입니까? 그렇죠. 일단 우리가 그 마쓰시다 고우노스케라는 분의 이름은 아마 좀 들어본 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못 듭니다. 들어봤습니다. 일본에서도 경영의 신이라고 경영의 불리는 신. 이제 그런 분이죠. 그래서 뭐 삼성 이병철 회장도 항상 롤모델로 삼았던 예. 게 이 마쓰시다 고우노스케고 요즘에 이제 파나소닉이라는 브랜드. 요즘에 이제 맛이 좀 많이 갔습니다. 예. 소니가 등장하기 전만 해도 거의 뭐 일본에서 가전 그러면은 파나소닉. 이제 파나소닉의 주류를 갖다가 이루고 있었죠. 그걸 예. 만든 사람이 마쓰시다 고우노스케라는 이제 그러한 그 양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1918년에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 양반 50주년 1968년도에는 마쓰시다 기념관이 생겼고 사후 100주년 2018년에는 이 개인 기념관까지 생겨가지고
거기는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와가지고 거기 뭐 어떤 느끼고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상당히 그 기업인들을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가 깔려 있는 반면에 아직 우리는 조금 그렇게 약하지 않은가 그런 게 스스로 좀 안타까운데 이분이 어쨌든 뭐 파란만장 많이 겪었겠죠. 아무래도 뭐 일본 최고의 부자다 보니까 네. 뭐 좀 뭐 탈세 얘기도 나오고 모두 나오다 결국은 일본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요 정치인 좀 잘 키워야겠다. 그래서 정치, 경제, 그다음에 합숙해서 합숙. 그래서 정경숙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 가서 항상 직접 강의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던 그 공간 예. 이죠. 그래서 예. 거기에 보게 되면 그분이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 일단 많이 하는데 늘 강조하는 단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양반이 가장 강조했던 단어가 스나오라고 해서 일본어긴 하지만 이런 겁니다. 이제 기업인들이 어떤 기업을 경영할 때 솔직하고 정직하고 예.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요즘 그 영어권에서는 그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예. 네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코어밸류 첫 번째가 그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티. 영어로는 예, 그렇고 예. 한자로 쓰게 되면은 성, 신, 정직. 그러니까 정성껏 직, 신이 있게 정직하게 하자는 게 TSMC의 첫 번째 코어밸류인데 영어로 하게 되는 게 인테그리티고 그랑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 스나우인데 예. 그런 거를 그 당시부터 강조를 많이 했었죠. 예. 근데 이 양반이 살아있을 때는 그 정경숙이 되게 잘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정경숙이 그 정치 경제 숙은 뭐예요? 합숙한다는 합숙한다. 그냥 쉽게 나는 왜 얘기해요. 자꾸 그 마츠시타 다음에 정경숙 씨라고 여자 한자는 이름이 좀, 한자는 좀 틀립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예, 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번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경영의 신을 한 명만 꼽으라 그러면 마쓰시다 고노스케인데 보통 한 3명을 꼽습니다. 그래서 마쓰시다 고노스케, 예. 그다음에 쿄세라를 만든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 그다음에 혼다 자동차를 만든 혼다 소이치로. 오호. 이 3명이 일본 경영의 신인데 예. 이나모리 가즈오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끝까지 살아 계셨죠. 그래서 이분도 마쓰다 정경숙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자기도 그런 세이와 축구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마쓰다 정경숙이 서서히 좀 잘 안 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 창업자가 살아 있어야 이게 잘 운영이 되는구나. 그래서 본인은 자기가 살아 있을 때 그 조직을 해산시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거 일본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그냥 기업 경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기업으로 성공을 했건 뭐로 성공을 했건 성공을 했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내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성공을 하는 건데 네. 이거는 뭐 정치건 뭐건 경제건 다 같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러한 사상을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게 되면은 그 나라가 더 잘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생겼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마쓰시다 정경숙에 관련된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에 뭐 마쓰시다 정경숙과 뭐 비견될 만한 게 많은 그룹들이 다 그런 거 인재 개발원을 가지고 있죠. 뭐 삼성, 현대 뭐 다 인재 개발원을 네. 가지고 있고 초창기에는 직접 그 만드신 분들이 직접 와가지고는 얘기 갖다 많이 했었고 네. 지금은 G가 뭐 옛날 같지 않습니다만은 1980년대만 해도 G가 글로벌 최고였죠. 네.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가서 벤치마킹했었고 그 당시 그 잭 웰치가 있었는데 잭 웰치가 그 전만 해도 이런 이 G가 연수원이 있었어요. 크로톤빌 연수원이라고. 예.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거에 중요성을 못 느꼈는데 G가 글로벌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직접 거기 날아가서 그 바쁜 양반이 작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거기서 직접 강의를 하고 G 정신을 설명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G가 무려 한 1980년부터 2000년 정도까지 20년간은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거. 이런 수많은 모습들이 결국 이 창업자의 정신을 어떻게 그 조직 구성을 한 명 한 명이 다 공유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도 이런 기업 교육이 많이 이루어집니다만은 뭐 그러한 창업자의 정신, 뭐 그런 걸 이렇게 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이고 여전히 국내에서도 그런 것들은 보이고 있다. 그 신 대표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떤 그 개인의 비전 내지는 개인의 역할, 사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G의 잭 웰치 말씀도 하셨지만 결국은 사람인데. 사람이죠. 예.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봐서는 신 대표님은 어디 개인 유튜브를 하시면서 이런 거 우리가 좀
소홀할 수 있는 일본 관련한 이런 걸 좀 상세히 해주시면 아유, 도쿄 뭐- 견문록 글보다도. 아이고, 근데 유튜브에 워낙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뭐 제가 뛸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또 약간 요 채널 성격상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이 다카이치 총리는 만만치 않은 총리 같아요. 그렇죠. 예. 앞선 이시다나 이런 쪽하고는. 그런데 이게 우리 어떤 일본을 만들 거라고 지금 짐작하시며 우리한테는 이게 경쟁으로서의 힘든 상대입니까? 아니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상대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세계 패권은 미국, 중국 양쪽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만약에 무력을 쓸 수 없는 세상이 온다게 되면은 중국이 상당히 유력하죠. 무력을 쓸 수 없는 세상이라면? 만약에 뭐 전쟁 우려해서 예, 붙지만 않으게 예. 되면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아마존이 등장을 했을 때 그때 그 대항 세력이 알리바바였었는데 태평양의 뭐 고래나 그거는 아마존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양쯔강의 상어다. 악어다. 아하. 우리네가 하면서 최소한 이쪽 그 아시아권에서만큼은 중국이 더 우위를 갖다가 누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벌써 20년 전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어느 틈엔가 벌써 힘을 많이 길렀죠. 길러가지고 어쨌든 요즘에는 뭐 시진핑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충돌 같은 것도 있고 뭐 트럼프랑 뭐 붙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경제력이나 자원, 그다음에 특히 그 국민들이 이 공학에 몰두해가지고 공학에. 공학 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의대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공대가 다 장악을 하고 있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 가서는 절대 부자가 못 되고 중국에서는. 공대를 나와야지만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구조 이런 네. 것들이 결국 공학을 공부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되면은 부모들이 죄다 공학 공부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 양쪽이 패권인데 네. 그 와중에 뭐 일본, 뭐 독일, 과거의 강국이었던 애들이 예. 서서히 힘이 빠지는 와중에 뭐 인도가 커져가고 있고 이러한 큰 흐름에서 일본이 결국은 우리랑 친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그렇고 사실 우리도 만만치 않은 저력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무슨 뭐 K가 들어가는 수많은 붐들 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시기적으로 아마 지금부터 2030년, 2035년 그때까지가 우리도 열심히 부활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도 열심히 부활을 하고 그러면서 요 미국과 중국 틈바구니에서 좀 새로운 어떤 그 지형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좀 큰 그림일 것 같아요. 오늘 그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예, 예. 불리는 인물을 시부사와 웨이치. 예, 그분을 좀 소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부사와 웨이치 같은 경우는 일본 만행권의 그 표지 네. 모델입니다. 보통 이 최고 고위권이거든요. 그럼 우리 같으면 최고 고위권 신사임당 하면서 네. 존경받는 분들이 많이 있고 예. 미국에는 주로 대통령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아니 무슨 나라가 기업인을 갖다가 그 뭐 최고위권에다가 두냐 좀 우스운 거죠. 그래서 게다가 기업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미쯔비시, 스미토모 네. 이런 데 창업자나 이런 데 총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름도 잘 모르는 뭐 시부사고 뭐 재벌도 아닌데 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제 모델로 삼았는가가 또 의미가 이제 있는 건데 이 시부사일지라는 분은 그냥 기업가가 아니라 일본에서 기업을 500개 만들고 더 중요한 거는 사회공헌기관을 600개 만들었어요. 사회공헌기관. 네,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 2번이나 올랐습니다. 기업인인데 사실 이 양반은 91세까지 살다 돌아가셨는데 네. 1840년생이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본인이 오래 살 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대충 60세 때 자기 사업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사회공헌기관만큼은 끝까지 본인이 이걸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업인의 사명이란 게 돈을 버는 것보다도 돈을 어떻게 쓰는가. 특히 내가 번 돈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쓰느냐 갖다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일본의 그 청부라는 개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깨끗한 부, 청부. 우리는 보통 청빈, 청빈. 안빈 낙도 예. 네. 이런 말은 많이 네. 들어보죠. 그래서 부라는 단어 앞에는 청자를 쓰는 게 조금 어색해요 아직도 우리는. 네. 근데 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개처럼 벌어서 뭐 정성까지 쓰잖아요 이런 뭐 속담인가 네.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일본이 그 메이주신 그 혼란스러운 사회
상에서 그런 게 있다 그러게 되면은 거기도 아마 오늘날처럼 이런 근대화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소위 청부의 개념. 우리가 논어와 주판이라 그래가지고 상인이니까 한 손에는 주판을 들어야겠지. 하지만 또 한 손에는 논어를 봐야 되지 않겠어? 공자님도 우리가 잘못 알기는 우리는 공자를 배운 게 아니라 주제학을 배운 거였어. 그러니까 공자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주제라는 사람이 해석한 걸 본 건데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자가 돈을 멀리 했다고. 하지만 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시장에서 이 말 갖다 끄는 이런 말 잡을 하겠다. 그 당시 시장에서 가장 좀 천한 직업이 그런 거였었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게 되면은 그런 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나는 기꺼이 돈을 벌겠다. 다만 나라가 좀 혼란스럽다 그러면은 돈을 멀리하겠다. 이런 게 논어에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주자가 해석을 할 때 그런 거 빼놓고 좀 이렇게 좀 돈을 멀리하는 식으로 해석했다. 잘못됐다. 우리는 논을 따라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 나이 많으신 분이 게다가 이 양반이 또 제일국립은행이라고 일본 최초의 은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게 되면 한국은행이 있으면 일본도 뱅크 오브 재팬이 있는데 예. 그 뱅크 오브 재팬이 생기기 10년 전에 이미 그런 그 은행을 만들었던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은행이 150 몇 개가 생기는데 첫 번째 은행을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다 찾아가서 은행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예. 물어봤겠죠.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금융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기업을 만들더라도 기업인들은 돈이 필요하니까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당신 기업을 왜 만들려고 그래? 돈 벌려고 합니다. 탈락. 너 기업 왜 만들려고 그래? 저희 가족을 위해서 탈락. 너 기업 왜 만들려고 그래? 저 국가를 위해서 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 대신에 네가 잘하나 못하나 내가 좀 너희 회사에서 좀 감사 기능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일단 벤처 캐피탈리스트였던 거죠. 500개 기업을 세웠다는 거는. 그러면 사회공헌기관 만들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양반이 나중에는 만행권의 표지 모델이 됐고 지금까지 존경받는 그러한 그 일본 자본주의 아버지로서 이 길 갔다가 듣게 되었다. 이게 아마 이제 네. 프레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신 대표께서는 한 달에 거의 한두 번은 동경을 가시죠. 뭐 그렇죠. 그정 되는데 네네. 동경만 가시나? 딴 데는 안 가시고? 요즘에는 예. 중국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중국에도요? 그래서 특히 예. 그 심천에 가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 심천하고 이 실리콘밸리 예. 거기가 외부 인구 유입률 70% 이상. 어. 그다음에 평균 연령이 20대. 그다음에 그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러잖아요. 중국의 30년을 보고 싶으면 심천을 가고 중국의 1000년을 보고 싶으면 북경을 가고 중국의 3000년을 보고 싶으면 시안을 가라.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네. 그다음에 아트 도시로서의 북경. 그런데 많이 좀 가고 있고 또 제가 럭셔리 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파리도 그다음에 코펜하겐 그런데 좀 우리 젊은이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예를 들어서 일본 가서 뭘 봐라. 요즘 뭐 엔화도 싸고 중국 사람들도 별로 안 오니까 딱 일본 다녀오기 좋을 텐데 우리 젊은 분들 가서 뭘 보고 오면 좋을까요? 일단 저가 비행기로 가서 젊은이니까. 저가 비행기로 그다음에 가서. 숙소 비싼 데 말고 네. 거기 아주 허름한 데 많이 있습니다. 공경인데도. 네, 그렇죠. 많이 있죠. 거기 묵으면서 일단 한 군데만 꼽으라 그러면 하루밖에 없다. 그러면은 시부야. 시부야. 근데 시부야하고 다이카냐면 거기 붙어 있어요. 그것도 둘러보고 하루가 더 있다. 그럼 도쿄역하고 긴자 붙어 있습니다. 두 군데. 또 하루가 있다. 그러면은 일본의 그 미술관이나 그런 데도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데 갖다 쭉 훑어보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의 수준 더하기 문화의 수준 갖다 보게 되면은 향후 우리가 좀 어느 길로 가야겠구나라는 걸 좀 깨우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또 저희가 시간이 또 이제 마무리 줘야 되는데 좀 아쉬우실 것 같은데 좀 아닙니다. 이런 관련 내용 좀 저희가 더 알고 싶으면 어떤 걸 좀 보면 될까요? 일단 그 제가 연재하고 있는 그 구글에서 제 이름하고 신도쿄 경문으로 치시게 되면은 거기 글이 한 재밌는 걸 50몇 많이 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재밌네 이제 고르셔가지고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제가 쓴 글 보고 여행 코스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 요새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 그런지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혼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러네요.
오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예, 일단 외국인은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외국인은 안 산다 하는 순매도. 거. 네, 예. 그러네요.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